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둘러싼 막판 표심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만 약 2,600만 달러가 투입되는 LA 스키드로 노숙자 시설을 둘러싸고 마약과 범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이민자 구금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수십 명이 체포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티켓값에 이어 주차비까지 치솟으면서 관람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정치 공방보다 치솟는 물가와 집값에 쏠려 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후보의 결선 진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준 기자입니다. 예비선거를 하루 앞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전이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선두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민주당 탐 스타이어 후보와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며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후보의 결선 진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선거 열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찾은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는 자신 역시 이민자의 아들이라며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having many still deep and firm relationships with the community in South Korea will mean that we'll have an opportunity to really build on that relationship. 반면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는 보수 유권자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힐튼 후보는 같은 공화당 소속인 체드 비앙코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며 반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이민자 권리 확대와 단일 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유류세 개혁과 소득세 인하, 노숙자 텐트촌 규제 등을 앞세워 경제와 치안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후보 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선 후보들이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의 정책과 경력을 둘러싸고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You shouldn't be in this race. You should be preparing your criminal defense. You know that does not preclude an indictment from being issued against you.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은 경제와 치안 등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최대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건 기름값,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가. Whoever the new governor is, I'd say please focus on trying to get more like affordable housing for people. I heard about the traffic, I heard about the gas prices, ICE raids and everything like that. It's very off-putting. 또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민주당이고 저쪽은 공화당이고 그게 있는데 여기 그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많이 섞여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두 후보가 1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될 예정인 가운데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과 후보 단일화 여부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의 노숙자 지원 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스 등 주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만 약 2,6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스키드로우 케어 캠퍼스 주변에서 마약 거래와 약물 사용,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PD는 올해 들어 해당 시설 인근 두 블럭에서만 경찰 출동이 690건 넘게 발생했고 넉 달 동안 살인 사건도 4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시설 밖에서 과다 복용 환자 구조, 노상 마약 거래, 폭력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곳을 이른바 마약 저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LA 시장실은 카운티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카운티와 문제 해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LA 카운티 측은 보안 인력을 늘리고 주변 거리 지원 활동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약 사용을 막기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현재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시설 주변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이어지며 수십 명이 체포되는 등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뉴요크 지역의 이민세관단 속구 구금시설인 멜라니홀 주변에서는 최근 수주 동안 이민 정책과 시설 운영을 둘러싼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요크시는 시설 주변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최소 2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Last night we saw masked individuals attack the barrier, taking aggressive, dangerous actions against Newark and New Jersey State Police. 시위대는 구금시설 내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의료 서비스 부족 등을 주장하며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토안보부는 관련 주장을 부인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주 경찰이 시설 주변 통제를 맡도록 했으며 당국은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논란이 된 영주권 심사 지침과 관련해 대부분의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연방이민국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예외적인 혜택으로 규정하는 새 지침을 발표해 취업비자 소지자와 임시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해당 지침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과 심사관의 재량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신청자는 해외 영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춘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향후 영주권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 티켓 가격에 이어 주차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파 공식 주차 파트너인 저스트파크에 따르면 미국과 파라과이 경기 당일 경기장 인근에서 가장 저렴한 주차 요금은 $151로 경기장까지는 도보로 2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 공식 주차장의 경우 최대 $300에 달했으며 비교적 저렴한 $50 이하 사설 주차장도 경기장에서 약 2마일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관람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경우 티켓과 주차비, 식비 등을 합치면 경기 한 번 관람하는데 $1,000 이상이 들 수 있다며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레바논 사태가 종전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군사적 보복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 추가 봉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도심과 국경지대에서 흰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공습 예고가 내려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일대에서는 차량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교통 혼잡까지 빚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에 자리 잡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לא יהיה מצב שחיזבאללה תוקף את ערינו ואת אזרחינו ומפקדות הטרור שלו בביירות, בדאחיה, יישארו מחוץ לתחום. 이란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는 레바논 평화가 휴전의 전제 조건이었다면서 휴전이 위반된 만큼 이란 협상단은 대화와 문건 교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모든 일에 배우는 미국이라면서 레바논 휴전이 종전을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 대한 추가 봉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و شهرک‌های نظامی در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هشدار می‌دهیم اگر نمی‌خواهند آسیب ببینند منطقه را ترک نمایند. 이란이 종전 합의에 성패까지 걸고 헤즈볼라 지키기에 나선 것은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란 저항의 축세력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지대에서 사실상 이란의 지상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외신들은 레바논 사태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미 이란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변수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중단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이란 언론을 통해 협상 중단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다음 주 안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겁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했다면서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파견될 병력은 없을 것이며 이동 중이던 병력도 모두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고위급 대표를 통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소통한 사실도 공개하며 헤즈볼라 역시 교전 중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측은 종전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메시지 교환 중단의 이유로 들었는데 협상 동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를 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화 인터뷰에서도 협상 중단이 당장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쇄 조치는 유지하면서도 군사작전은 일단 선택지에서 배제한 겁니다. 국제유가는 협상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란 측이 협상 중단과 함께 전선 확대 등 경고성 발언을 내놓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 이상 급등해 배럴당 94달러 선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단 소식에 상승세가 멈추면서 종가는 5.5% 오른 배럴당 92.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진드기에 물린 뒤 붉은 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른바 알파갈 증후군 환자가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흔히 발견되는 론스타 진드기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갈 증후군은 진드기에 물린 뒤 면역 체계에 변화가 생겨 붉은 고기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와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10만 건 이상의 알파갈 증후군 사례가 확인됐으며 실제 환자 수는 최대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진드기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관련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과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정책 개편에 따라 캘프레시 수급 기준이 오늘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14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18세부터 64세 성인은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 직업훈련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식료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혜자는 다음 재인증 시점부터 신규 신청자는 즉시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복지단체들은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수십만 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연방 지원금까지 축소될 예정이어서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주민 7명 가운데 1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변화로 일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비영리 의료기관인 이웃케어 클리닉은 캘프레시와 메디켈 자격 요건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규 신청과 갱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길 정체를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프리웨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위원회와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오늘부터 테미큘라와 뮤리에따를 잇는 북쪽 방향 15번 프리웨이에서 스마트 프리웨이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프리웨이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교통량과 차량 속도를 분석해 진입로 신호와 전광판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 수를 상황에 맞게 조절해 정체와 급정거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테미큘라 파크웨이와 렌초 캘리포니아 로드, 윈체스터 로드 진입로에는 차량 유입량을 자동 조절하는 가변형 램프 미터링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당국은 운전자들이 진입로에서 다소 더 오래 대기할 수 있지만 전체 이동 시간은 줄어들고 사고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앞으로 2년간 운영되며 효과가 확인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중국 하얼빈을 거대한 검은 모래 폭풍이 집어삼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폭염과 뇌우, 폭풍이 한 번에 발생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데 역시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이필이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검은 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서히 아파트 단지로 다가옵니다. 도시는 금세 어둠에 휩싸입니다. 哎呦我天，太吓人了！天天就黑。你看，你看，你看那个，又来一阵白的。 칠흑같이 어두워진 하늘 저편에서 무언가 번쩍하는 순간 맞은편 아파트 단지 전기마저 끊깁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모래 폭풍이 집어삼켰습니다. 시속 127km의 태풍급 검은 바람에 경기장 관중석 지붕이 뜯겨나갔고 곳곳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롤러코스터는 지상 100m 높이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모래 폭풍은 40분간 지속됐습니다. 사막에서나 있을 법한 강풍과 뇌우를 동반한 모래 폭풍이 하얼빈에서 발생한 건 서로 다른 기상 조건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갑자기 2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름 속 수증기가 냉기와 결합해 삽시간에 폭포처럼 쏟아져 퍼졌고 하필 그 순간 몽골 쪽에서 날아온 모래와 하얼빈 인근 메마른 흙먼지가 합해지면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만들어진 겁니다. 这些情况单独出现一条并不奇怪，但在一天之内全部极其极端罕见。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던 하얼빈을 북극의 한기가 덮친 건 한기를 막아줄 제트기류가 지구온난화로 약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헤이룽장성 기상당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악천후가 반복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일본 도쿄 도심에서 슈퍼마리오 같은 인기 캐릭터 의상을 입고 소형 레이싱 차량을 타는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객들의 무질서한 운행으로 주민과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쿄의 밤거리 작은 레이싱 차량들이 불빛 사이를 가리며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등 인기 캐릭터 의상을 입고 1시간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른바 공도 카트 체험인데요. 시부야와 신주쿠, 긴자, 아사쿠사 같은 도쿄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운전하며 둘러볼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미 이색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카트 이용객들이 차선을 막은 채 무리지어 달리거나 신호대기 중 사진을 찍는 등 위험한 순간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3년 이후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 관련 교통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도 뒤늦게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운행규칙 알리기에 나섰지만 모호한 규정과 느슨한 관리로 도심 한복판을 놀이공원처럼 사용하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 최대 3,200만 마리의 불임 모기를 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인데 현재 미국 환경보호청이 계획을 승인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구글이 약 10년 전부터 진행해온 모기 퇴치 프로그램 디버그의 하나로 수컷 모기의 불임을 유발하는 볼바키아균을 감염시켜서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해도 번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을 무는 건 암컷 모기뿐이라며 이번에 풀리는 수컷 모기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수천만 마리의 모기를 푸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민주 콩고에서만 에볼라 확진자 수가 343명에 달하며 4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도 1,100명이 에볼라 감염이 의심된다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망자도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산된 건 에볼라 분리부조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유형입니다. 감염된 동물을 먹거나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과 접촉할 경우 전파가 될 수 있는데요. 감염되면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민주 콩고뿐 아니라 브라질과 이탈리아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해안가로 옮겨진 거대한 혹등고래 사체, 몸통은 크게 부풀러 오른 상태인데요. 독일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혹등고래 티미가 부검을 앞둔 겁니다. 티미는 지난 3월 독일 북부 해안에서 구조된 뒤 북해로 방사됐지만 2주 만에 덴마크 아놀트 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 길이가 12m를 넘었던 티미는 사체에 가스가 차오르며 크게 부풀어 오른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환경청은 수의사와 연구원들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티미의 사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에 다른 곳으로 옮겨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다는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선거운동에 온 힘을 다한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선거를 통한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울 걸로 보입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당일까지 단 하루를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막판 총력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낮에 강원을 찾았다가 이후 경기와 서울 지역으로 이동해 주요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한병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은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전북을 찾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 위주로 유세를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중원 표심 잡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 부산, 경남 등 민주당과 치열하게 맞붙은 영남 공략에 나섭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며 여야는 서로를 향해 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내란 잔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이른바 보수 영끌 행보를 두고선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이명, 박근혜의 선거 전 등판은 국민 무시입니다.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이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맞서 정권 심판론을 계속 꺼내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심판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가 끝난 뒤 재판 취소와 세금 폭탄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월 3일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선거 유세가 마무리되는 오늘 여야는 모두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영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안전과 부동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도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현 서울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 무책임한 행정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소소문 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앞에서 서울시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오 후보를 향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56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2번 참석한 분이 책임을 방기하신 분이 이제 와서 또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며 당선되면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문제를 정부와 협력해 풀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함량 미달, 준비 부족 후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전월세값 폭등 문제에 정 후보가 아무런 입장을 안 밝혔다며 대통령의 허수아비 시장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에게 매우 순종적이고 그리고 코드 맞추는데 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준임명직 허수아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단순히 5선을 넘어 그 무게감이 남다를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가 지켜졌다는 사실, 대통령에게 많은 무언의 압력과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대전 폭발 사고 직후 오 후보는 율동과 음악 없이 차분하게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정 후보도 유세를 중단하고 유세차 대신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부산 북구가 앞 재보궐선거는 보수 내전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의 신경전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동행해 함께 돼지국밥을 먹었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이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라고 했다면서 보수의 가치를 흔든 사람을 반드시 이겨달라는 보수 지지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말한 나쁜 사람이 사실상 한동훈 후보를 의미하니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끼워주지도 않는데 타진 한번 박아보려고 하시는 한 분의 말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해석하고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친한계마저 이 전 대통령 측이 민주당에게 이기라는 뜻이었다고 했다며 반박하자 박 후보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참겠습니다. 박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떴다방 같은 후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한 달짜리 떴다방 후보 선거용으로 북구 사람인 척 포장하는 후보에게 우리 북구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한 후보는 박 후보가 장동혁의 아바타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재명의 아바타 하정화, 장동혁의 아바타 박민식, 그 두 가지 모두를 극복해야만 박민식 후보를 찍는 것은 하정우 후보를 찍는 셈이 됩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부산 북구갑 사전투표율은 25.57%, 이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코스피가 6월의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코스피 시가총액은 7천조 원을 넘었는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방한 기대감에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는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8,400으로 시작해 6분 만에 8,600을 넘고 오전 한때 8,874까지 찍었습니다. 결국 4% 가까이 급등한 8,78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면서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3거래일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주식 보유 비중이 40%로 크게 높아진 외국인은 매도를 이어갔지만 기관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방한을 앞둔 기대감에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들이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급등해 시가총액은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치고 글로벌 자산 순위 13위로 올라섰습니다. 좀 로봇 테마 쪽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코스피 주도하는 데 영향을 줬다.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거란 낙관론이 우세해지면서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선 삼성전자가 85만 원까지 오를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저희가 3년에서 5년에 대한 계약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좋은 실적들을 낼 수 있는 사이클이 굉장히 신뢰성 있게 다가오고 있다. 코스피 9천까지는 이제 212포인트, 2.3% 남짓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second quarter 2026년으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2026년에 받은 리커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를 뒤돌아볼 때 2025년도에도 리커가 아주 높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캘리포니아 히스토리에 한 차 회사가 120개 리커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2026년도도 똑같은 트렌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차를 살 때
종이 한 장, 위커가 있습니다. 이 차를 와서 무료로 고쳐야 됩니다. 그 한 장을 1년에 몇 개만 받아도 불안했지만 에브리지가 지금까지는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3개에서부터 5개였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얘기하면은 엄청 많은 금액이에요. 그게 지금 2배, 3배로 올라갔습니다. 포드 차는, for example, 한 달에 3개, 5개가 10개 넘는 경우가 2025년도에 봤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트렌드가 2026년도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와서 위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대개의 질문은 답변에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슈는 너무 많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와 가스차들의 advancement,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이 앞서가면서 차도 멋지면서 더 훌륭해지면서 차를 탈 때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이 가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컴포넌트가 소프트웨어, 많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어서 문제가 더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위커에서 받을 때는 제일 무서운 거는 지금 많은 차 회사들, for example 지금 머세디스-벤츠에서도 이거를 보고 있고 포드에서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위커 노켓에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징을 80%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레벨 3 차징을 멈춰주세요. 어쩌면 you could be impacted by fire. fire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위커 자체는 일반 차 회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위커를 이슈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커 노티스를 보내주는 거니까 위커 노티스를 받을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게 빨리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셔서 차를 고치셔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 기록을 갖고 보상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되고 내가 따라서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위커 노트에 들어가서 오픈 캠페인으로 무료로 차를 고치는 게 우리의 몸의 세이프티에 연결돼서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위커 노티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